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0일, 2023년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지금 아침 일찍부터 밖에 좀 나와 있어서 조금 늦어지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차 안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회 내에 원주민을 대변하는 헌법 기구를 만들겠다. 이른바 보이스, 목소리 법안.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필요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투표를 하자 말자 이걸 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제 연방의회 상원에서 찬성 52표 반대 19표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개월 안으로 해가지고 이 보이스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투표를 붙여야 됩니다.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은 이 법안을 본인이 추진했으니 오늘 이렇게 지켜본 대부분 사람들 삶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지금 현재 가장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히 호주 원주민들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자축하였고, 반대표를 던지자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던 야당 대표 피터 더튼은 이번 캠페인 결과를 어떻게 법 적용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호주 헌정 사상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다 라면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 24년 만에 실시되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입니다. 이게 이제 10월 중에 실시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유권자들은 이 개헌에 관한 질문 이렇게 적혀 있고 투표 용지에 그 아래쪽에 응답으로 이제 yes 아니면 no 이렇게 영어로 준연필로 이렇게 직접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외에 어제 제가 언급을 했던 그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호주 미래주택기금 법안 있잖아요. 그 녹색당하고 보수연합한테 잘 보이려고 긴급자금도 투입하고 하겠다 이러고 막 했는데, 요게 이제 결국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 3개월을 일단 기다렸다가 재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취지는 석 달 동안 이제 꾸준히 계속 설득을 하라. 서로 이렇게 이거 줄게 저거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상정에도 통과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법안을 처음에 상정한 안소니 알바니지 같은 경우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당한데도 저 인간들이 지금 안 받아들인다. 이러면 권한이 뭐가 있냐면 조기 총선을 바로 실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데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거는 두 번째 만약에 거부하면 조기 총선하겠다 이렇게 겁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택 문제가 나와서 또 이어지는 뉴스인데, 빅토리아 주정부는 주택 임대료 동결, 그러니까 렌트비 동결 하겠다, 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러면서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숙소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새롭게 세금을 걷는 거, 이 방법을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주정부 예산안이 통과됐을 때 팬데믹 때문에 발생한 비용을 어떻게 갚아야 된다 하면서 무리하게 지금 막 세금을 만들고 끌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당이 협조하기를 하면서, 이 최초의 지금 아까 얘기한 게 녹색당의 보관이었습니다. 특히 임대료 동결 같은 경우는 녹색당이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했는데, 그거 좀 받아주는 거 하면서 우리가 낸 정부안도 받아달라 이렇게 된 거죠. 한편 7월 1일부터 야라시티 카운슬 같은 경우는 거주하는 임차인들 중에 컨세션 카드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너무 비싸서 못 내,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라 시티 카운슬은 요번에 이렇게 도우려고 10만 불 자금을 조성을 할 예정이고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야라 시티 카운슬이 직접 에어비앤비 운영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게 그냥 야라 시티 카운슬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는 거 그대로 따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곁들이로 이제 얘기하자면 야라시티 카운슬에 에어비앤비 운영되는 집이 1600채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3월달 현재. 지금 아마 더 될 것 같은데, 그것들 상대로 세금을 좀 빼낼 그런 군리를 서로들 하고 있나 봅니다. 소수 야당 소속 킬이라고 하던데 거의 무소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피 스캠스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연방의회 하원입니다. 소와 비만을 건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크푸드 광고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그 사이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요 시간 딱 해서 금지하는 거는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데 광고하는 거고,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광고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금지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데 맥도날드 광고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소피가 이야기하는 정크푸드. 소위 말하면 unhealthy food. 건강하지 않는 음식.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특히 생선, 피쉬앤칩스에 튀긴 거, 그리고 버거, 피자, 나초, 감자튀김, 해시브라운, 케밥, 웨지 뭐 이런 거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 왜 단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부터 해서 뭐 짭조리한 그 과자 같은 거, 또 달달한 힘템도 포함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가공 설탕 들어간 제품, 뭐 다이어트 코크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소피가 말하는 거에 따르면 연간 11.8 빌리언 달러 비용이 소아 비만 아동 의료 비용으로 지출되어지고 있고, 애들 25%가 4분의 1이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면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거 같아요. 뭐 일편동의는 되는데, 솔직히 뭐 길바닥에 다니면 눈에 보이는 게 다들 그런 음식이고 그런 광고들인데, 그럼 그것도 다 금지하겠다는 건지 두고 볼 일입니다. 애들 교복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안 그래도 요새 물가 올라가니까 더한 입장이겠죠. 공립학교 재학생들 대상으로 교복 비롯해서 이제 뭐 문구류나 이런 거 자기가 직접 사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아주 오래된 비영리 단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0 몇 년 동안에 올해 가장 많은 돈을 썼다고 합니다.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두 번 제일 많이 돈을 썼는데, 그게 두 번 다 올해인 게 올 초에 애들 그러니까 이제 학기 초니까 뭐 교복 다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돈 엄청나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 겨울에 오늘 너무 추운데 그 겨울용 또 동복 교복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추려다 보니까 또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역대급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요번부터는 예전에는 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던 중산층 가정도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놓은 자료에는 공립고등학교 기준, 고등학교 하이스쿨 기준으로 평균 325불 정도 교복값으로 지출되는데, 프라이머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88불 정도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교복 딱 정해놓고 여기 다 맞춰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 겉옷은 뭐 학교 마크가 있어야 되지만 안에 흰색은 뭐 그냥 입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K마트나 빅W나 이런 데 싼 데 가서 구입을 해도 되게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하는 말은, 솔루션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고등학교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안에 흰색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어디 동네 가서 사도 되게끔 해라. 너무 브랜드 딱딱 지정해서 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자기 학교 교복 이쁘게 하겠다고 막 말도 안 되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지정하기도 하고 막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뭐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랭이 잡아 째지는 거지. 저는 애들이 하여튼 착해서 아빠가 힘든 거 안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늘 세컨핸드 숍에 가서 교복을 구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교복 살 일도 없죠.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교회 앞에 있는데 오늘 교회 행사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분주합니다. 오늘 상당히 춥습니다. 이번 주 계속 추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동여 매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안전한 하루 되십시오.